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4.15 총선이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도 총선 앞두고는 신생 정당이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서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없더라도 정당 득표율 3%만 넘으면 무조건 비례의석을 보전받게 돼 있죠. 그 때문에 여느 선거 때보다도 훨씬 많은 신생 정당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미래당, 행나라당, 국민혁명 배당금당, 기본소득당 등등등등 이름만 들어도 이색적인 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는 너무 허황된 공약으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눈초리를 받는 당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색 정당 가운데 한 곳 대표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 결혼미래당 이용진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용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죠? 네, 1월 4일 날 예. 이제 발기인 대회인데 200명이 모였습니다. 200명이면은 뭐 창당이 가능한 거잖아요. 더 많이 참가하려고 하시는데요. 예. 비용 아끼니까 장소 좁은 데 하려고 하니까 좀 접수 제안을 했어요. 그래요? 오히려 제안을 한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선관위에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만 16개입니다. 기존 정당까지 다 더하면 50개고요. 내년 3월 말까지 아마 접수 다 된 걸 보면 수십 개가 더 생길 거다. 이렇게들 예측하고 있는데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준비도 안 된 당들이 너무 가볍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희화화해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 정치인들이?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하면서 느낀 거지만 예. 이번 선거법도 이 기득권들의 잔치인 것 같아요. 뭐 한다고 나설 수는 있지만 예. 실제로 창당을 하려면 전국 5개 주요 시도에서 5천 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이게 새로운 세력이 진입 못하는 거죠. 당원 수를 모아야 되는 제한선이 예.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예. 정말 그 기존 정당들의 그 기득권 잔치예요. 그러니까 비례 정당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나서겠지만 예. 결국에 본선에는 거의 못 올라갈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정당들이 왜? 그다음에 저희 결혼미래당 정도 올라갈까요? 그러면 꼼꼼히 한번 이 당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죠. 네. 우선 유명한 결혼정보업체를 28년이나 운영하시던 분이 갑자기 창당을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좀 철드는 나이예요.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저요 65년생이에요. 65년생. 예, 2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세상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심각한 게 72년생 올해 쥐띠잖아요. 예. 72년생 그때 그분들이 92만 명이 출생하셨는데 올해는 한 30만 명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었잖아요. 출산율이. 이거 국가 재앙인데 예. 저라도 나서서 뭐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사회 기여를 그런 생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공약을 보니까요. 결혼 육아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의 신설 혹은 개편, 네. 결혼 장려금 3천만 원 지급. 이거는 결혼하는 신혼부부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건 좀 후회하고 있어요. 3천만 원 좀 많은 것 같고 한 2천만 원 정도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정정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항상 그 허황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조정. 네.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지원. 네.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및 이 시간 연장이라는 거는 뭐 어린이집 운영 시간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네. 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 확립 등등등등. 네. 근데 뭐 결혼 장려금하고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지원 같은 정책은 일부 지자체들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약 부분은 좀 평범하지만 진짜 공약들은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비장의 무기들이 좀 있는데 예. 이거 감춰놓고 있어요. 이 본선에 공약 진출해서 얘기하려고요. 뭔데요? 그 비밀 무기는? 대략? 저희가 좀 이 조그만 정당들이 먹고 살려면 예. 아무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 알려야지 당원 모집되고 더 응원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단계로 해야죠. 일단 1단계 지금은 창당을 온전하게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전략 또 치밀하게 짜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시작인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젊은 세대들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서 네,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비혼주의, 뭐 아이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도 많아지고 있고 이런 청년층의 가치관하고 결혼미래당의 가치관 사이에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지받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공약, 이런 방향성이 맞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예. 결혼을 해야 할 이유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20년간이요. 아니면 30년간 예.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설명이 됐죠.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출산을 왜 해야 하는지 저희 결혼미래당이 두고두고 설명해 나갈 겁니다. 아, 설득을 해나가실 거예요? 네. 예. 생각이 바뀌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은 기혼이시죠? 저 기혼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결혼하고 후회하는 기혼이에요. 아니, 대표님이 후회하신다 그러면은 설득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결혼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면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요즘 저 꼰대 소리 들어요. 제 둘째가 고등학생인데 네. 대화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제가도 무심코 넘어갔는데 예. 이제 당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요. 더 많은 얘기 듣고요.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서요. 예. 저는 꼰대는 되기 싫고요. 그냥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지지층이랄까요? 저는 당연히 20대, 30대 결혼 안 한 세대, 미래 결혼할 세대들이 결혼 이제 타겟팅이고요. 예.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들의 후원자가 돼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당신들께서 하셔야 될 거 저희가 할 테니까 예. 조용히 후원을 해주시래요. 저희는 20, 30대와 같이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20, 30대를 주 타겟층으로 할 경우에는 근데 국회에 들어가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표를 달라고 먼저 설득이 돼야 될 텐데 그 작업이 쉽지 않겠는데요. 반전, 기적 이런 단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성. 그래서 반드시 총선에 나가서 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 홍보용으로 띄운 정당 아니냐 이런 의심도 뭐 일각에선 좀 나오더라고요. 한때는 제가 홍보 중독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는요. 10년 전에 그 홍보팀을 다 없앴어요. 이번에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나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색 정당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 검증이란 건 필요하죠. 다 만날 순 없고 그중에 한 당 결혼미래당 창당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용진 대표 오늘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